자, 이번에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거에 좀 이제 심화 버전인데, 자, A는 자, 여기다가 A1, 그다음에 A2, 그다음에 A3. 그러니까 리스트인 거예요. 그냥 리스트. 그러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A를 출력하게 되면 당연히 A1부터 A4까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리스트에는 리스트 메서드, 이건 리스트 전용 메서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기다가 len이라는 메서드가 있거든요. len은 뭐냐면 length의 약자예요. 자, length의 뜻이 뭐죠? 길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len 한 다음에 대괄호 아니에요. 소괄호입니다. 함수는 무조건 소괄호로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소괄호 쓴 다음에 A 하게 되면 이거는 변수예요? 객체예요? 객체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len A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안에 요소가 몇 개 있어요? 4개 들어있죠. 그 요소의 길이를 리턴해주는, 즉 반환해주는 거예요. 즉 len A 하게 되면 그 요소의 길이를 반환해줘서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4랑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행해볼게요. 실행해보면 4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즉 len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len은 보답으로 우리에게 그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해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인덱스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프린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덱스로 0번째로 접근하면 당연히 A1이 출력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A1을 출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요소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출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즉 얘가 0번째니까 0을 출력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 index라고 쓰시고 소괄호 한 다음에 얘도 함수예요. index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A1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내부적으로 리스트를 뒤져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뒤져가지고 A1이라는 요소가 몇 번째 있는지 찾은 다음에 그 녀석의 그 인덱스를 반환해서 줍니다. 보이죠? 0번째를. 그런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반환해 주는데 만약에 A1이라는 녀석이 2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참고로 리스트 안에는 요소가 여러 개긴 하지만 이렇게 중첩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거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0번째예요. 0번째. 자, 근데 제가 이걸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도 0번째. 그러니까 중첩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데이터가 중첩되어 있다. 중첩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 0번째 있는 요 녀석밖에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점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일단 이것만 아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라는 건 어쨌든 쓰게 되면 A1이라는 요 녀석을 이제 반환을 해준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썼어요. 이 A1을 이렇게 지울게요. 얘는 필요 없고. 그러면 A1이라는 녀석이 그 애가 이 리스트 안에 있니? 그러면 걔가 몇 번 방에 있니? 라고 검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A2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당연히 1번째 반환해 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A5라고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녀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오류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A5 is not in 리스트라는 게 뭐예요? 야, 리스트 안에 A5라는 녀석 없어. 그러면 우리가 A5라는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출력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조건문을 이용하면 되는데 조건문을 우리는 그동안 조건식을 쓴다 했잖아요. 조건식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약에 A1이라는 녀석이 in A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A라는 리스트 안에 A1이 있니?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있으면 참을 반환하고요. 있으면 참을 반환하고 없으면 거짓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1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프린트해서 뭐 있습니다. 있습니다 해볼게요. 참이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실행이 되는 거죠. 있습니다 출력이 되죠. 그러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i는 저는 A야 돼. A.index 걔가 몇 번째 위치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게 실행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요건 실행조차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녀석이 몇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쓰는 거죠. i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0번째 위치에 있다. 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true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5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녀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반환돼요, 안 돼요? 당연히 조건식이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좀 더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else 써가지고 없습니다라고 적어주면 좋겠죠? 뭐 없습니다라고 안 해도 되고 뭐 false라 해도 되고 그래서 없습니다. 찾는 요소가 없습니다라고 써주면 좀 더 괜찮은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찾는 요소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덱스 함수 말고 인덱스를 이용한 또 작업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를 할 때 여러분들 그동안 데이터를 어떻게 추가했죠? 뭘로 추가했어요 우리가? 어펜드 이용했었잖아요. 그죠? 어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했었잖아요. a. 어펜드 해가지고 나는 a5라는 녀석을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추가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a5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a5라는 녀석은 어디 위치예요? 그렇죠. A4 뒤에 위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A5라는 녀석이 리스트의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번째 위치에 쓰면 좋겠다. 그러면 이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A.insert라는 게 있습니다. insert. insert가 뭐예요? 추가한다는 추가. 근데 여기다가 나는 2번째에다가 이 앞에는 입력할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앞에는 인덱스, 그 다음에 뒤에는 추가할 요소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인덱스 추가할 요소값. 그러면 자, 원래라면 어펜드를 썼으면 얘가 몇 번째 위치였어요? A4 뒤에 위치했죠. 근데 이제는 어디 위치한다? 2번째 위치합니다. 보이죠? A5가 2번째 위치하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값을 삽입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insert라고 보시면 돼요. 인설트를 이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게 있죠? 지금 뭐뭐 배웠어요? 우리가 len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쵸? len은 뭐예요?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해준다. 반환. 그 다음에 인덱스 한 다음에 뭐예요? 인덱스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요소값. 그럼 얘는 뭐죠? 요소값에 인덱스를 반환해준다. 그죠? 그 다음 하나 배운 게 뭐죠? 데이터 추가, 인서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인덱스 쓰시고 뭐 여기다가 요소값 쓰죠? 그죠? 해당 위치에 해당 인덱스에 요소값을 삽입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됐습니다.